네, 그럼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연말 연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규 핵발전소 2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론화라는 것이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결정하며 진행했던 공론화보다도 훨씬 더 조악한 수준의 공론화가 진행됐습니다. 연말에 진행된 에너지믹스 1, 2차 토론회 그리고 3,000명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가 공론화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문항조차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원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계속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조작에 가까운 혹은 정책 홍보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핵시민행동은 긴급하게 규탄 성명도 내고 고리 원전과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로부터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서 순례를 진행해 지난 10월 중순이었죠. 1월 중순이었죠. 청와대 기후실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발표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결국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원래대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문제가 무엇인지 첫 발언으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은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님 발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위험한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많은, 정말 앞으로 많은 세대가 이 문제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핵폐기물을 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전을 30개나 되는 원전을 이미 가동 중에 있고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부족하다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신규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결정을 정말 숙고라고 할 만한 과정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 위험성, 핵폐기물의 문제, 여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전력 공급 측면에서만, 또 핵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고려한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은 채 국민들을 속이고 이러한 결정을 몰아가는 공론화 아닌 공론화를 진행해서 이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도 이것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탄소 중립 방안입니까? 원전을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건설될 수 있을지도 정말 미지수입니다. 이미 2010년대에 지난 정부들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선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10년이 넘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백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또다시 밟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운영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선정하지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핵발전소 안에 핵폐기물들을 가득 쌓아놓고 수조가 넘쳐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골머리에 썩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또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지금도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24시간 동안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면 핵발전소를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계절에 또 재생에너지가 불과 10%에 불과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절에는 핵발전소마저도 출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핵발전소 100%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전기를 남쪽 지방에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자기 집 앞에 송전선로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서울에다 지을 수 있습니까? 수도권에 대형 핵발전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은 진짜로 서울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취약한 정말 살기 힘든 경제가 힘든 지금과 같은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핵발전소를 또 갖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어떻게 전기를 끌어올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송전선로 건설 가능합니까? 이러한 문제들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정기본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논의하고 있는 초반에 원전부터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결정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기후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정말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환경부 장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김성환 장관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우리는 전국이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재생에너지가 정말 늘어날 수 있는 사회, 지역이 불평등하게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탈핵심리행동은 강력하게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목소리를 담아서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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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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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네, 오늘 발언이 조금 많은 관계로 다음 발언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지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던 사실들 5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현석 에너지적인 행동 정책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난투극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토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김성환 장관은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을 발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까? 어떤 국민 여론 수렴이 진행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저희의 요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신규핵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서 크게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하고 정부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신규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때문이라면 수도권에 핵발전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용인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도권에는 검토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 인구가 작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토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핵발전소는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켜거나 끄는 것밖에 되지 못하고 발전소를 켜는데 무려 48시간이나 걸립니다.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는 끊임없이 바뀌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이 조절되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그저 양 많은 핵발전소가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21세기 2020년대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한수원은 2차 토론회를 통해서 2032년이나 되어야,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1년에 200일 출력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런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송전선로 문제입니다. 핵산업계와 모든 언론들이 울산과 영덕과 울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발전소를 지으면 전력 수요가 있습니까? 또다시 전국에 송전선로가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오늘 원자력 학회는 TF가 만들어져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언제 TF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법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정부의 계획으로도 아직 30년이나 더 걸리는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부는 해명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와 피난의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는 6개씩, 많으면 10개씩 몰려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고 인근에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피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책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5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질의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이고
김성환 장관이 애써서 무시했던 난투국을 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늘 질의를 드리며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탈핵 진영은 지금까지 무대뽀로 싸워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문제, 기술적인 문제,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 여러분, 그 저희의 목소리에 하나씩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고,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에너지 해법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저희의 목소리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금까지 밝혀오지 않았던 이 5가지를 포함한 많은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 공론화 멈추고 진짜 토론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부터 해임하라! 해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 직접 해명하라! 네, 다음 발언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전문위원 박항주입니다. 어제 신규 원전 2개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차 정기본에서 에너지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는 짠맞추기,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계 자료를 통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자료에는 어디에서도 3,000명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성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도자료에서는 질문지에 대한 모든 답변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누락한 것입니다. 그 누락한 것에서 지적하니까 시민단체 일부에게만 주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할 때 설문조사는 문항과 문항의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갤럽과 같은 대형 언론사의 여론기관에 기대서 신뢰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사가 구성이 됐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신뢰도는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신뢰성 검증도 하지 않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편파적인 설문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더라도 논쟁을 통해서 신규 원전을 대해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환 장관은 짜맞추기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론화를 중단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논쟁이 김성환 장관의 식의 공론화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언론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 검증 받고 그 여론조사 구성이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지 공개 검증 받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론화를 통해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5월이나 6월 달에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단 안이 나옵니다. 그 실무단 안에는 조사 결과에는 원자력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발표한 자료는 일종의 전기본의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이 설정을 한 것입니다. 12차 전기본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12차 전기본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만들어질 12차 전기본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 여론조사와 짜맞추기식 여론조사들 그리고 전기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정말 이따위 졸속적인 여론조사, 편파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정해놓고 또 막상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과정에서 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확정 발표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후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은정 운영위원장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정입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외치며 풍찬 노숙도 마다 않고 결기 있게 섰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립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광장을 지켰지만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국가폭력은 단 1g도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핵발전으로 삶이 파괴된 당사자와 탈핵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어제 김성환 장관은 미친듯이 폭주했던 윤석열의 핵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신규 핵발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발표하면서 비겁함까지 더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 삼아 국민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수결 투표에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조차도 의도된 질문으로 기획된 기만적인 여론조사였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답을 위한 알리바임이 뻔한데 다수 국민 의견임을 거론한 것은 질조차 나빴습니다. 이번 결정은 핵발전 자체의 수많은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핵발전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위험이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그것을 지우는 여론조사 당연히 원점 제고되어야 합니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전제도 틀렸습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원전 건설을 불가피한 선택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기본값이 애당초 틀렸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한성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결정의 중대한 점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핵폐기물 문제, 사고 위험, 송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뭉개면서 12차 전기본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신규 건설 계획을 확정짓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깜깜이 절차와 부실한 공론화로 지탄받았던 2035 NDC 수립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사천리 추진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속도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해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선동을 중단하라던 김성환 장관의 전향
양은 새털같이 가볍습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매우 공색했다며 추한 자기 반성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반성은 원전 수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원전을 짓지 않겠다던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장관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졸속 추진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기후정책 수장으로서 자결미달인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그땐 청와대 앞이 광장 시민의 자리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민주당, 민주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론화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언들에서 12차 전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수립하는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12차 전기본 수립하라!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원전 없는 민주적인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 공론화에 숨지 말고 진짜 토론을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네, 오늘 앞서 탈핵순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몇 달간 이 광장을 지키면서 목요일마다 탈핵 목요 행동을 이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대형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세워진 11차 전기본 폐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라는 피켓을 들고 이곳에 매주 나와 오신 분들입니다. 초록교육연대 홍재남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는 모든 생명이 잠시 빌려 쓰는 터전이며 교육은 그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 교사로 2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구의 역사와 과학을 가르쳐온 교육 전문가 홍재난입니다. 오늘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장대한 지질학적 시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구를 인간의 소유물로만 여기는 오만적인 행동이며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저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아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제가 가르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 폐기물은 수만 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답 없는 독성 물질을 만들고 쌓아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우리 후손들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구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저는 이 파괴적인 독극물 유산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거의 위험이 아닌 미래의 기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원전 없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똑똑한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아두는 저장 장치와 전기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지능형 전력망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놀라운 속도로 이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서 신규 원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원전 마피아들의 이윤 추구 욕심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과거의 위험한 원전이 아니라 무한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대안들입니다.
셋째,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매일매일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핵 폐기물을 생산해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미래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공포가 아닌 희망을, 그리고 위험이 아닌 과학적 대안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 정의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신규 원전 건설을 막는 것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를 막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딛고 살 미래를 지키고 온갖 생명이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의 양심으로 호소합니다. 기후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신규 원전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을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어불성설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오늘 마지막 발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산지소 원칙도 어기는 신규 핵발전소 계획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뒤에 숨지 말고 진짜 토론을 보장하라! 네, 오늘 함께하는 정당의 발언입니다. 김지훈 녹색당 대협국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녹색당 김지현 국장입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핵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정책 답습을 넘어 윤석열보다 더한 핵 확장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말 어불성설입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도 꾸준히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 핵발전소 입지 선정 문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 문제,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문제 등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은 경제성 면에서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지역을 착취하는 폭력적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상시적 사고 가능성을 안고 삽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대체 어느 지역에 갈등 없이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권과 대기업이 쓰는 전기를 왜 지역의 희생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을 대가로 만들어야 합니까? 위험과 부담은 지역으로 돌리고 논밭 한가운데 꽂히는 송전탑, 송전선을 이용해서 눈물을 타고 전기를 보내는 핵발전소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지역을 전력 식민지화하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10수년은 이후에야 가동할 신규 핵발전소로 전력 수요를 대응하겠다는 명분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김성환 장관 당장 해임하십시오. 또한 시대착오적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백지화하십시오. 녹색당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엄정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대형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던 발언으로부터 4년, 원전 위험성을 강조한 대선 토론회로부터 8개월, 신규 원전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부터 고작 4개월 만입니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입장 뒤집는 속도는 초고속의 졸속이지만 신규 원전 추진 속도도 초고속의 졸속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1년 안에 전략환경평가와 예정구역 고시를 끝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 논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 어떤 재앙을 낳겠습니까? 그 재앙은 전국 곳곳에 신공항과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추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감추고 필요성만 강조한 부실 편파 여론조사입니다. 김성한 기후장관 자신부터 그 여론조사가 부실하게 설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공사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3달에 걸친 공론화위원회를 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체 왜 이럽니까? 그때 민주당 다르고 지금 민주당 다릅니까?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을 졸속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AI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입니다. 기성정, AI 반도체 논리 속에 국토가 찢기고 지방은 전기 식민지로 전락하고 잠재적 위험성은 미래 세대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한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율만 올리고 퇴임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남긴 상처와 위험성은 지역에 새겨지고 오래도록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돈과 명성은 위로 쌓고 고통과 상처는 아래로 흘러보내는 정치엔 희망이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던 말을 뒤집고 답정려 원전 간행을 위해 부실한 여론조사를 실주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지역 주민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말만 듣는 정치가 신규 원전이라는 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십시오.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소, 지역희생 강요를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실 원전 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결국 이 대한민국의 33번째, 34번째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기어이 발표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결정을 공식화한 이상 이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질문에 대한 입장을 담아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박여우수아 수녀님, 참여연대 이선미 정책국 간사님, 설환경운동연합 이민호 기후팀장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3분 모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대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다.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탄력 운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선택이다. 또한 정부는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 역시 외면되고 있다. 이미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될 송전선로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장 공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한 폐기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수기, 그리고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고 포장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는 SMR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더욱 높여 대형 핵사고 위험과 재난 대응 불가능성을 키우는 결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 중립을 위해 핵발전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탄소 중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약탈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탈핵과 탈석탄은 모두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김성환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한 이상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존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피할 수 없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이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특히 다음의 질문들에 분명한 응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 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 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과 수도권 사이에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넷,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섯,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과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탈핵 시민행동은 이 사안을 단순한 특정 발전시설 건설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에너지 철학과 정책을 비롯해 2050 기후 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핵발전 확대는 12차 정기범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탈핵 시민행동은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사회운동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27일 탈핵 시민행동. 네, 오늘 이 시간을 전후해서 이곳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 울산, 부산, 광주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외쳐볼 텐데 지금 대우가 조금 흩어져 있어서 끝쯤에 계신 분들은 제 쪽으로 좀 더 붙어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좀 더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면 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책무가 있는 그러나 기후도 에너지 전환도 환경에도 실패한 김성환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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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뒤에 숨지 말고 신규 핵발전소 토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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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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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적 공론화 중단하고 진짜 토론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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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탈원전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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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지산지소 원칙 지키려면 탈핵을 기본으로 한 정의로운 12차 정기본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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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성환 장관 먼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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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범시민사회 및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비상시국회의에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